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도 덥고 습하겠습니다. 포항과 경주, 영덕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영덕의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흐린 하늘에 푹푹 찌는 한여름 같은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찍 확장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포항과 경주, 영덕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는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장맛비 영향권에서 벗어났지만 높은 습도의 기온까지 크게 오르면서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6도 분포로 포항과 울진은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지만 영덕과 경주는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9도에서 33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 껑충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2도, 독도 21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5도, 독도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의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남부 해상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흐린 날들이 많겠고요. 목요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업주인 포스코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다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사측이 이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하고 2차 피해를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녹음 파일들을 MBC가 확보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피해 여성은 같은 부서 상사 한 명을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했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은 당연히 들었고 수차례 그만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화도 내고. 해당 상사는 사내 조사 끝에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여전히 성희롱이 아니라 장난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제일 잘못된 부분이 회사급의 여직원으로 대해야 되는데 이제 동네 친구처럼 대했다. 장난을 치면 인정을 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2차 피해가 이어지자 여성은 다른 부서로 이동했지만 불과 2달 만에 원래 부서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부서 책임자에게 항의했지만 오히려 여성을 탓했습니다. 돌아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가까운 입장에서 제가 반박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강압적인 복귀 아닙니까 이거? 그렇긴 하지만 네가 필요했다면 소장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MBC 보도 이후에야 포스코 측은 당시 부서 이동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당시 선임한테 좀 더 면담을 좀 요청을 드려보고 한 번 더 여쭤볼 걸 이 생각이 너무 지금 많이 들어가지고요. 하지만 인사이동 경위에 관한 취재진의 문의에는 피해 여성이 원부서 복귀를 요청했고 강압도 없었다며 정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포스코 사측이 피해자 보호 의무와 2차 피해 방지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해 직권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피해 근로자가 원치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게 인사처분이 일어났거나 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이제 불리한 처우 소지가 있는지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사측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또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 등의 위험 요인이 있는지 조직 문화 진단에도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스코 성폭력 사건이 큰 논란을 빚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성명을 내고 포스코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와 함께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포스코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나 가해자 분리 조치, 2차 피해 예방 등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포스코는 부실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매뉴얼을 전면 개선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해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도 이번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공정한 수사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주시는 두류공단 토양지하수 오염 해결 지원 사업이 환경부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세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6개월 동안 용역을 통해 정확한 오염 현황과 오염원, 잠재적 오염원 등을 파악해 최적의 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환경오염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20년 경상북도로부터 두류공단을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받아 올해부터 국비 등 30억 원을 투입해 광역 단위 대기 개선 시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이 다음 달 9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합니다. 포항 지역 해수욕장은 다음 달 9일부터, 경주와 영덕 울진은 다음 달 15일부터 개장합니다. 경상북도는 지역 해수욕장을 레저형, 힐링형, 자연 생태형, 향토 체험형, 문화형 등으로 구분해 즐길 거리를 만들고 해수욕장에 부당한 자리세를 요구하는 등의 관행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포항문화방송이 최근 포스코 케미칼 하청 갑질을 보도하고 공정위가 시정 명령도 내렸는데요. 갑질 피해를 당했던 세강산업은 지난 2019년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이후 포스코 케미칼은 다른 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이 업체가 적절한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코크스를 건조하는 기계 내부입니다. 내벽 벽돌을 교체하는 정비 작업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작업에 앞서 가설 작업이 선행됩니다. 40m 높이의 내벽에 벽돌을 쌓기 위해 작업자 발판 등을 마련하는 작업입니다. 이 가설 작업은 공사 규모에 따라 기술자를 보유해 건설업 면허를 발급받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업체는 난방시공업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양시청은 부대 작업이 아닐 경우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포스코 케미칼 하청업체가 어떤 건설업 면허가 필요한지 법적 분쟁이 제기됐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작업을 제조업으로 판단해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건설업 면허가 필요한 가설 작업에 대해 경찰이 제조업으로 잘못 판단했다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조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건설업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의견을 전달드렸고요. 수사할 때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좀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의견 전달을 드렸습니다. 광양시청도 지난 3일 수사에 이의를 제기했고 경찰이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를 받아 재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포스코 케미칼 하청업체는 전체 업무량의 10%에 못 미치는 부수 작업이고 통합 발주대 건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물가 인상으로 서민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는 대학 등록금도 오르게 생겼습니다. 대학 측에서 강하게 인상 요구를 하고 있고 교육부도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값 등록금이 청년 정책으로 늘 언급됐지만 인하는커녕 오히려 인상이 논의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4년제 대학 1년 등록금은 평균 676만 원, 전문대는 600만 원입니다. 의대는 1,000만 원, 예체능 계열도 800만 원에 육박합니다. 대학에서는 국가장학금 이 제도와 연계한 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으로 14년째 제자리로 대학 교육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며 규제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학생들 실험 실습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런 비용이 14년 동안 동결되어서 전혀 학생들에게 양질의 그리고 고급 교육을 못하고 있는 게 이 대학의 현실이다. 알겠습니다. 대학마다 지난 2년여간 비대면 위주의 강의 등 정상적인 강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등록금은 모두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측은 수입이 더욱 줄었다며 열악한 재정 문제를 호소합니다. 평생교육이라든지 사실은 조금 수익이 나는 그런 교육이 활성화되지 않았고요. 기숙사라든지 이런 곳에 학생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그 수익이 전혀 없었고요. 최근 교육부 차관이 규제 해제에 공감하고 정부 내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히는 등 등록금 인상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조짐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러자 교육부는 검토 사안일 뿐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식이 정해진 게 없다며 입장을 번복하는 등 여론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규제가
아직까지 이행계획이 정해지지 않았고 이행계획 안에 이제 이걸 하겠다 안 하겠다 내용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정된 이후에 이제 연수원도 하고 당국과도 협의하고 이런 진행이 필요합니다. 네. 기름값과 장바구니 물가 폭등, 그리고 전기와 가스 같은 필수 서비스에 이어 대학 등록금까지 줄줄이 인상이 예고되면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경주시는 시장이 직접 주재하는 직소 민원실을 개설하고 매월 한 차례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시장 직소 민원의 날은 시민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민원부서 등에서 해결하지 못한 민원을 시장이 민원인으로부터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시책으로 다음 달부터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민원 접수에서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신속하고 책임 있는 민원 처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북교육청이 학교 성면 완전 제거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올해 370여억 원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성면 제거 공사를 진행하는 학교는 당초 95곳에서 128곳으로 늘어납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공사를 마무리하면 무성면 학교 비율이 81.7%로 높아지고 2025년까지 학교에서 성면을 완전히 제거할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에도 일상 회복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현대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합니다. 성동시장에는 노후 간판과 중앙통로 환경을 정비하고 불국시장과 간포, 양남시장에도 안내 간판 설치와 장마철에 대비한 방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외동, 산내, 안강시장, 황성 상점가 등지에도 아케이드와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흐린 하늘에 푹푹 찌는 한여름 같은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찍 확장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포항과 경주, 영덕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는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장맛비 영향권에서 벗어났지만 높은 습도의 기온까지 크게 오르면서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6도 분포로 포항과 울진은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지만 영덕과 경주는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9도에서 33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 껑충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2도, 독도 21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5도, 독도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의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남부 해상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흐린 날들이 많겠고요. 목요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